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라도 뛴 한국인 선수는 21명입니다. 이번에 김광현 선수가 데뷔하면 22번째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병현 선수는 가장 특별한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한양대 재학 시절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구딜 게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저스에 입단한 것처럼 김병현 선수도 애리조나 투싼에서 열린 한미 대학대표 대항전에서 6.2이닝 15K, 그러니까 20개의 아웃카운트 중 15개를 삼진으로 기록하고 애리조나에 입단했는데요. 김병현 선수가 1999년에 입단하면서 받은 $225만 달러의 계약금은 아직까지도 한국인 아마추어 선수의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병현 선수의 특별함은 프로 선수도 아닌 아마추어 선수가 2월 20일에 계약하고 5월 30일에 데뷔했다는 건데요. 드래프트를 받고 직행한 마지막 선수인 마이크 리크의 경우 드래프트는 2009년이었지만 실제 메이저리그 데뷔는 2010년이었습니다. 계약 후 김병현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데뷔한 선수는 1973년 6월 6일 텍사스의 전체 1순위 지명을 받고 6월 28일에 데뷔한 좌완 데이비 클라이드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기사로 쓴 바 있는 클라이드는 텍사스가 너무 서두른 탓에 폭망했습니다. 2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김병현 선수는 더블A에서 21과 3분의 1이닝 32탈삼진, 트리플A에서 30이닝 40탈삼진을 기록하는데요. 김병현은 마이너리그에서 배운 건 사인 보는 법밖에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김병현 선수는 만 20세 131이었는데요. 커쇼가 20세 67일로 데뷔했으니까 커쇼와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김병현 선수의 나이는 지금도 애리조나 투수 최연소 데뷔 2위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애리조나에서 데뷔한 다른 투수들을 보면 타일러 스캑스가 21세 40일, 트레버 바우어가 21세 163일, 아치 브래들리가 22세 244일, 패트릭 코빈이 22세 286일, 맥스 슈어저가 23세 277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슈어저는 데뷔가 꽤 늦었었네요. 김병현 선수는 98마일, 최고 구속 158km를 자랑했는데요. 1990년 댄 퀴즌베리와 켄트 태컬비가 은퇴한 후 1999년 김병현이 등장하기 전 메이저리그는 10년 동안 사이드암 투수의 공백 사태가 있었고 김병현 선수 이전 사이드암 투수들은 느린 공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김병현의 등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김병현은 횡으로 휘는 프리즈비 슬라이더와 떠오르는 브레이킹볼인 업슛을 던졌는데요. 김병현은 2002년 5월 ESPN이 메이저리그 선수, 스카우트, 코치, 단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최고 구종 투표에서 7위를 하게 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공동 1위는 11표를 얻은 마리아노 리베라의 커터와 트레버 호프먼의 체인지업, 3위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가 각각 5표씩을 얻어 총 10표를 득표한 랜디 존슨, 4위는 체인지업이 4표, 패스트볼이 3표, 커브가 2표로 총 9표인 페드로 마르티네스, 공동 5위는 패스트볼 3표와 스플리터 3표로 6표를 얻은 커트 실링과 슬라이더만 6표를 얻은 롬넨이었고요. 김병현은 패스트볼 2표와 슬라이더 2표로 7위를 했습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 김병현과 크리스 세일에게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역시 사이드암 투수라는 거겠죠. 물론 김병현은 서브머린에 가깝고 세일은 로우 3 커터라고 해야겠지만 미국에서는 크게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초고속 데뷔를 했다는 건데요. 계약하고 데뷔까지 석 달이 걸린 김병현처럼 세일도 2010년 6월 8일에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 8월 7일에 데뷔했으니까 2달이 걸렸습니다. 김병현이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는 데 쓴 마이너리그 이닝은 51과 3분의 1이닝, 세일은 10과 3분의 1이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펜 투수로 데뷔했다는 겁니다. 김병현은 21세 시즌인 2000년 9이닝당 14.14개의 삼진을 잡아냈는데요. 이는 당시 역대 불펜 투수 기록으로는 역대 5위에 해당됐습니다. 김병현은 22세 시즌에 승리 기여도 3.1을 기록하는데요. 크리스 세일이 22세 시즌에 불펜 투수로서 기록한 승리 기여도는 2.4였습니다. 두 선수의 또 다른 공통점은 투수로서의 신체 조건이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김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 프로필에는 180cm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76cm입니다. 세일은 키는 198cm지만 너무 많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세일은 23세 시즌에 그리고 김병현은 24세 시즌에 선발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일의 선발 전환이 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거라면 김병현은 본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일이 21세 시즌 마이너 포함 33이닝,
22세 시즌에 71이닝을 던지고 선발 전환에 도전한 반면 김병현은 20세 시즌 77이닝, 21세 시즌 71이닝에 이어 22세 시즌에는 포스트 시즌 포함 무려 109이닝을 던지는 혹사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밥 브랜니 감독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61구를 던지게 하고 다음날 또 내보내기도 하죠. 김병현이 선발을 강력하게 원한 이유 중 하나는 서클 체인지업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애리조나는 마무리 투수인 김병현이 체인지업을 던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병현은 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2003년 프레스턴 윌슨의 방망이에 발목을 맞아 부상을 당하고도 등판을 강행하다 밸런스를 잃고 맙니다. 김병현으로서는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순간 선발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사이드암 투수를 도와줄 코치나 분석 장비가 전무했는데요. 이후 김병현은 밸런스와의 오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병현의 밸런스 붕괴는 당시 한참 진행 중이었던 체인지업 개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03년 김병현은 중간에 보스턴으로의 트레이드가 있었음에도 선발 첫 1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하는데요. 하지만 신임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시도한 집단 마무리가 붕괴되며 결국 자리가 불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김병현이 선발을 원하지 않고 불펜으로 계속 뛰었다면 역사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불펜 투수는 특히 더 혹사를 했던 당시 분위기로서는 불펜에 계속 남았다면 선수 생명이 더 짧아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현 선수는 본인이 혹사를 이겨낼 만큼 공을 적게 던지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애리조나가 좀 더 욕심을 내서 사이드암 선발 투수라는 김병현의 도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사이드암 투수가 선발은 무슨 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김병현 선수가 1999년이 아니라 2009년에 데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2009년에 데뷔한 우왕 김병현과 2010년에 데뷔한 좌완 크리스 세일이 흥미로운 구도를 이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